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PC 원인입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시간제 게임으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PC 원인 1989년 허드슨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주인공이 자다가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왼쪽에 박치기를 하면 꽃이 생기고요. 꽃이 날라온 거를 바닥에 심으면 시작부터 보너스를 하나 얻고서 출발을 합니다. 닌텐도에는 마리오라는 인기 캐릭터가 있었죠. 마리오의 이 원시인을 갖다 댈 수는 없지만요, 이 캐릭터도 PC 엔진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세가에는 소닉이 있지 않냐? 소닉은 91년도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PC 원인이 형님이죠. 저는 이 게임을 PC 원인으로 오락실에서 처음 봤고요. 대부분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출판 버전에서는 봉크스 어드벤처라고 제목이 다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주인공을 많이 부를 텐데 PC 원인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편하게 봉크라고 주인공을 부르겠습니다. 게임의 배경을 보면은 원시 시대인 걸 알 수 있죠.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만 BC입니다.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나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고기 2개를 먹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잠시 동안 무적이 됩니다. 슈퍼마리오가 별을 먹은 거랑 똑같은 효과죠. 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포악해지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봉크의 주 무기는 머리입니다. 몸보다 머리가 커요. 벽에 매달렸을 때도 저 표정이 굉장히 재밌고요. 박치기, 헤딩 하나로 모든 적들을 물리칩니다. 한번 박치기 한 적들 날아갈 때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게임 속의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큰 고기를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무적 모드가 됩니다. 무적 모드가 풀리면 화난 상태로만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작은 고기를 하나 더 먹으면 다시 초절정 환한 모드가 됩니다. 무적이죠. 화산지대라서 그런지 자꾸 땅이 꺼집니다. 지형이 불안정한 거죠. 벽을 이용해서 날아가지 못하게 적을 가둔 다음에 이렇게 무한 박치기도 하면은 점수를 많이 벌 수 있죠. 왼쪽 상단에 주인공의 에너지가 있죠. 한 번에 하트 하나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면서 빠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쉬운 게임은 아니지만 만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뾰족한 게 튀어올랐죠. 거대한 공룡의 등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가 등에 이런 모양이 있죠. 그거 아시나요? 왜 등에 저런 모양이 솟아나 있는 것인가? 찾아보니까 체온 조절용이라는 가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잠시 헤맸었는데요.
박치기로 잠자는 공룡의 머리를 깨버리자 입을 벌려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공룡의 뱃속이잖아요. 식도를 지나서 여기는 위쯤 될 테고 이따가 뭐 소장 대장 다 지나갈 텐데 소아에게 녹지 않는 대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달팽이 그런 것들도 살아있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는 저는 처음에 목젖인 줄 알았는데 장 쪽에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융털 그런 건가 봐요. 장이 튼튼한가 봅니다. 세균들도 같이 살고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보너스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게임으로 오락실에서 즐겼기 때문에 초반 부분은 반복을 해서 기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소아에게는 물고기도 헤엄을 치는데 몸통 부분은 소아가 된 걸로 보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쪽은 위장이고 여기는 소장 쪽이겠네요. 올챙이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올챙이가 아니고 회충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점프 뛰면 보너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벌써 6마리가 됐죠. 공룡 뼈가 입을 벌리니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스전을 할 때는 공룡 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첫판 보스는 콧물을 피해서 박치기만 머리에 계속 해주면 됩니다. 별다른 반항도 안 하고 잘 맞아주기 때문에 정말 쉬운 보스죠. 투구가 벗겨지니까 5대5 가르마 머리네요. 적들을 처치하면은 스마일 표시가 나왔잖아요.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났을 때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사막입니다. 번역을 해도 아미고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만 아는 말장난 같은 그런 재밌는 요소가 있는 지역명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궁금합니다. 선인장이 막 움직이고 있죠. 저런 선인장만 보면은 파이널 판타지의 사보텐더가 생각이 나요. 이런 작은 야채들은 에너지를 조금씩 채워주고요. 저 높이 달이 떠 있죠. 어릴 적에 밤길을 걸으면은 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는데요. 이 게임에서도 달이 왠지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스테이지에는 보너스 게임이 있습니다. 네모더락 구멍으로 들어가면은 일본어로 뭐라고 나오지만 몰라도 상관없죠. 노란색 꽃을 밟고 점프를 하면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죠. 먹다가 잘못해서 밑으로 떨어져도 보너스 게임이 끝날 뿐이지 목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보너스 게임이 있죠. 이 보너스 게임은 알아도 못하겠더라고요. 작은 화산에서 돌이 튀어나옵니다. 맞아도 에너지는 닳지 않고요. 보너스 게임이니까 나올 때 타이밍 맞춰서 머리로 돌을 헤딩을 하면은 타이밍이 잘 맞았을 경우 스마일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너스 게임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시간제 게임으로 오락실에서 플레이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처음에만 좀 들어왔던 부분이지 나중엔 회피했던 보너스 게임입니다. 여기도 보너스 게임이 있나 두리번 거려봤는데 여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테이지에 3개의 숨겨진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숨겨진 보너스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3번째 보너스 게임이 있는 곳이고요. 구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너스 게임은 절벽에서 점프를 한 다음에 회전을 여러 번을 하면 됩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게 점수인데요. 착지를 머리로 하면 안 되고 다리로 해야지 점수를 줍니다. 보너스 게임을 숨겨놓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애매하게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하기에는 난이도도 있는 편이고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밑으로 빠져서 날카로운 돌에 찔리거든요. 여기는 저 나무를 헤딩을 몇 번 해주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막을 지나서 이번엔 숲으로 들어왔는데 전기폭포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포 밑에 전기 뱀장어가 전기를 무섭게 내뿜고 있죠. 그리고 잠자리도 있어요. 원시 시대 때 잠자리는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주인공 봉크보다 훨씬 크죠. 이 게임은 1편이 굉장히 성공을 했는지 PC원인 2편, 3편도 있죠. 그런데 저는 1편 이후로는 시간제로 오락실에서 본 기억은 없네요. 그리고 다른 기종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식이 됐다고 해야지 될까요? 패밀리로는 FC1인, 그리고 게임보이로 GB1인, 슈퍼 패미콤으로도 슈퍼 BC 키드라고 나왔고요. 시간제 말고 2인용 게임으로 오락실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제 말고는 오락실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동굴을 탐험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좀 넓은 곳에서 전투를 했잖아요. 이제는 좁은 동굴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 첫 고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이 게임을 정말 빠르게 보너스 게임까지 생략하면서 오면은 이쯤 되면은 삐삐 거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게임이 유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몇 번 하다 보면은 매번 여기서 끝나니까 조금 더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길을 알고 뭐 길이 어려운 게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플레이를 좀 해봤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락실 시간제로 엔딩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한참 후에 집에서 엔딩을 봤는데요. 게임이 좀 긴 편이죠. 오락실에서 이 게임 엔딩 보려면은 500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엔딩을 봤을 것 같은데 중반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는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엔딩까지 도전을 안 한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보면은 저 멀리 해골 모양을 한 성이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무같이 생긴 나무 사이에는 굉장히 작은 공룡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래킵니다. 여기도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죠. 깨워서 타고 가면 됩니다. 나무를 올라타는 것도 또 어려울 땐 이렇게 잘 안 올라타집니다. 오락실에 PC 엔진용 시간제 게임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 게임도 인기 많았고요. 쿵푸라는 게임, 이소룡 닮은 굉장히 커다란 캐릭터가 무술을 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리뷰했습니다. 그 게임도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재밌게 즐겼고요. 무장형사 사이버크로스, 주인공이 바이오맨, 프레시맨처럼 변신을 하기 때문에 반짝 인기가 있었던 시간제 게임. 그리고 성룡이 주인공으로 있는 액션 쿵푸라는 게임도 오락실에서 저는 시간제로 즐겼는데 나중에 비슷하게 패밀리로도 성룡 게임이 나와서 한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PC 엔진도 8비트 게임인데 색상은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16비트 게임인 줄 알았어요. 패밀리보다 훨씬 좋죠. 그만큼 훨씬 비쌌고요. 양배추 인형처럼 밧줄을 탈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은 못 잡는 부분이고요. 녹색 부분만 잡을 수 있고 앞으로 갔을 때 점프를 하면은 뒤로 점프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서 뒤로 갔다 이때 뛰어야지 앞으로 갑니다.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개구리네요. 잠자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진화를 안 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공중에서 최고의 사냥꾼이죠. 생겨났을 때부터 넘버원이었다니 사기죠. 유튜브에 과학 채널이 많이 생겼잖아요.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썸네일이 곤충계의 악마라고 써 있습니다. 와, 사기급인 이유라고 이정모 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우리 세대분들은 또 이런 곤충 쪽 공룡,
다 취향이 비슷하잖아요. 그 세대들은 남자라서 비슷할 수도 있겠고요. 곤충에 대한 책하고 공룡에 대한 책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는데 곤충 쪽은 변한 게 없죠. 그런데 공룡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수궁지 화목도 천해명, 명이 없어져서 또 서운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웠던 과학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고사리라고 해석을 하긴 했지만 커다란 나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에는 나무라기보다 고사리류가 더 분위기에도 맞고 해석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큰 고사리라고 했고요. 이번 스테이지는 계속 올라가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냥 기둥만 붙잡고 편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바깥으로 돌아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고요. 귀찮죠? 그리고 이빨로 물고서 기어 올라가려면은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줘야지 되기 때문에 연사 버튼이 없으면 이 부분도 귀찮습니다. 시간제 게임 아까 말씀 안 드려가지고 얘는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하시는 거 있을까봐 손손2랑 카토짱, 켄짱 이 게임도 시간제로 오락실에서 제가 다닌 오락실에서 즐겼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를 해서 엔딩을 봐야지 스토리를 알 수 있거든요. 게임처럼 단순한 스토리인데요. 사악한 킹 타마고돈 3세가 공주님하고 그의 신하들을 납치한 겁니다. 신하들은 각 스테이지의 보스들이고요. 최종전 하기 전에 마지막 스테이지 보스가 공주님입니다. 고사리를 타고 너무 높이 올라왔나 보네요. 잭과 콩나무처럼 구름 위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구름을 밟으면 자동으로 높이 점프가 됩니다. 바닥에 녹색 꽃봉오리는 파란색 하트를 줍니다. 에너지가 한 칸 늘어났죠. 구름에서는 자동으로 점프가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네요. 구름 위에서 신나게 점프하다 보니까 고기 먹은 게 다 소화가 됐습니다. 보너스도 하나 있고요. 이번 스테이지는 체력도 하나 늘려주고 보너스도 하나 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보스전입니다. 분신술을 사용하는 닌자 보스입니다. 보스전의 룰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보스의 머리를 박치기를 하면 됩니다. 보스가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거는 신발에 스프링을 달아놨기 때문이네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빠지니까 이제 분신술은 더 사용 안 하고요. 첫판 보스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 보스인데요. 목숨 하나 잃을 때도 있습니다. 빨간 머리 큰 공룡이 나왔죠. 우리랑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데 한 방에 죽지도 않고요. 상대하면은 좀 까다롭습니다. 네모난 구멍이 있는 아까 처음에 봤던 스테이지랑 비슷하죠. 보너스가 숨겨져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이쯤 되면 시간이 또 삐삐 울립니다. 아, 돈을 넣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2인용 베어너클 같은 그런 게임이라면은 친구끼리 돌아가면서 동전을 넣으면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엔딩까지 부담없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 이 게임은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임은 시간 될 때마다 돈 넣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어서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이어서 했을까? 2번을 이어서 하는 거는 정말 큰 결심 아니면은 안 하죠. 제가 싫어하는 보너스 게임이죠. 타이밍 맞춰서 헤딩을 하면 되는데,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계속 맞고만 있네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화만 나는 보너스 게임이에요. 여기 밑에도 보너스 게임이 있거든요. 아우, 저 짱구머리 공룡들 때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보너스 게임이죠. 공중 돌기. 괜히 모든 과일을 다 먹고 싶죠. 공중돌기를 하면은 왠지 다 먹어질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해보는데, 아이고, 이거 쉽지가 않네요. 점프도 잘 못 듭니다. 그냥 점프만 해서 넘어가는 게 더 편하고, 아이고, 역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더 먹으려고 하다가 손해봤죠. 보너스 게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긴가? 아닙니다. 여긴가? 아니죠. 모든 구멍을 다 확인을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이 안 했던 부분이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고기보다는 에너지가 더 중요한데 내가 승질만 바짝바짝 내네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길이 험하니까 일단 무적 일대를 이용해서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아, 여기네요. 이 보너스 게임은 처음 보시죠? 뭐 별거 아닙니다. 벽 타고 올라가기예요. 이빨로 아작아작아작 점프, 아작아작 점프, 아작아작 점프. 금방 올라왔죠. 한 마리 죽을 줄 알았는데 간당간당하게 클리어를 했네요. 무너지는 다리거든요. 위아래 둘 다 길이 있는데 위로 가면 보너스를 하나 먹고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에너지가 없어서 잠을 자는데 바로 일어났죠. 에너지가 다 없어지면은 주인공을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마리수가 있으면은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살아났지만 에너지는 4칸이 있는데 3칸만 채워줬었죠. 콧물을 흘리는 머리 큰 공룡인데 우리가 잡아 먹혔어요. 주인공 머리가 아주 그냥 쏙 들어가네요. 이런 액션류 게임에서 싫어하는 스테이지가 지금처럼 빡 미끄러지는 이런 스테이지죠. 얼음을 타고 가면 편하긴 한데 미끄러지는 스테이지 정말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 싫어하는 스테이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밑에 대놓고 비밀 통로 같은 곳이 있죠. 들어가면은 보너스 게임입니다. 괜히 공중제비 돌면서 다 먹어보려고 노력하다가는 덜 먹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점프로 편안히 건너갑니다. 컨트롤도 편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박치기를 땅에 하며 꽃이 나오죠. 보너스 한 마리가 있습니다. 보너스 하나 받아서 10마리가 됐네요. 이 게임은 보스전에서 죽어도 아니면 필드에서 죽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수가 많으면 게임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스전에서 싸우다 죽었다고, 아니면 필드에서 지나가다 죽었는데 다시 뒤에서부터 시작하던가 보스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에 비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진행 방식이죠.
여기도 대놓고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보너스 게임이에요. 모든 보너스 게임은 앞에서 다 보신 겁니다. 새로운 보너스 게임은 없어요. 와, 고기 먹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잡아먹혔습니다. 버튼을 막 눌러주지 않으면은 계속 입안에 갇혀 있어요. 정말 체력이 많은 머리 큰 공룡이죠. 네 방을 맞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꽃들도 어지간하면은 함정이네요. 악어 모양이지만 악어는 아니고요. 공룡의 이름은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는 쥬라기 공원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공룡이라 이제는 친숙하네요. 결코 약한 공룡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뼈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죠.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뭘 밟고 올라갈 만한 발판도 없고요. 그리고 바닥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컨트롤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주인공 한두 번은 이렇게 편안하게 잠 자는 거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점프를 해서 공중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것보다 적에 부딪혔을 때 순간 반짝거리면서 무적인 타이밍이 1초 정도 있잖아요. 그때 그냥 턱 밑에서 점프로 헤딩을 하는 게 더 빨리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두 마리 정도는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한 마리만 희생했네요. 네 번째 스테이지죠. 여기쯤 왔으면은 게임의 중반을 조금 더 진행을 했다, 그 정도입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가 이 게임에서 가장 짧은 구간이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끝까지 가면 바로 보스전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자체가 사막이라서 그런지 올라타거나 아니면 위층 아래층 구분이 되어 있던가 그런 게 없죠.
피시원인 1편은 모든 시리즈 중에서 제일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이 게임만 그냥 보시면은 암울하다는 걸 느낄 수 없지만요, 2편이나 3편 그 외 다른 시리즈는 주인공도 좀 더 귀엽고 화면도 밝고 화사하고 좀 더 만화 같아서 비교하면은 1편이 암울해 보이는 건 있어요. 날아다니는 익룡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새끼들이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공격하러 오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자꾸 바닥으로 빠지니까 움직이는 나무를 타고 편하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짧으네요. 나무 한번 편하게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새들이 방해를 합니다. 녹색 꽃봉오리 나왔죠. 우리의 에너지를 한 칸 늘려주는 귀중한 아이템입니다. 나무 타서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냥 막 달려. 나무를 타고 가도 화산이 저 멀리서 터져가지고 우리한테 불똥을 날리니까요, 높은 나무에 있어도 편하게 이동할 것 같지는 않네요. 열심히 달려왔더니 뼈 엘리베이터가 보이죠. 이번 스테이지 보스전을 하러 갑니다. 보스가 미리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권투를 하는 보스네요. 일로와. 우리에게 잘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웃복싱을 하나 봅니다. 한 마리 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 피곤해. 잠깐 잘까? 공주 구해야죠. 우와, 스트레이트 한 방 맞았더니 에너지가 한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이런 펀치, 로켓 펀치? 보다는 스트레이트가 엄청 강력하네요. 한 번 더 잘 줄 알았는데 어렵게 클리어했습니다. 권투하는 보스 머리 스타일이나 눈동자를 보니까 내일의 조를 참고를 했나 봅니다. 이정표에 맙소사 아파트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원시 시대의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군요. 세 개의 꽃이 나란히 있고 그 위에 노란색 꽃, 노란색 꽃 옆에는 보너스 게임이 있습니다. 노란 꽃 옆에 여기는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수박이 먹기 좋게 잘 잘려 있네요.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파트인데 남의 집 창고 뒤진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저 조그만 공룡. 저 공룡 녀석 어렵게 올라갔더니 우리를 다시 떨어뜨렸죠. 아유, 귀찮게. 생각지 않게 편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에너지를 살짝 내주긴 했지만. 아우, 저 머리 큰 공룡 녀석 굉장히 성가시죠. 여기도 노란 꽃 옆에 과일 창고가 있습니다. 이번엔 바나나네요. 생명의 꽃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하죠. 생명의 꽃을 살짝 밟아주면 보너스 하나. 지금 이곳은 아까 초반에 저 멀리 성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입니다. 입구에 계란의 문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쟤네들 지금 머리에 뒤집어 쓴 게 계란 껍데기죠. 뭐 이 녀석들은 사실 게임 초반부터 등장했던 적이긴 한데 여기에 몰려 하나 봅니다. 우리가 먹기 편한 길 한가운데에 있는 꽃봉오리들은 거의 페이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이고, 이 악어 닮은 공룡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굉장히 번거롭죠. 뭔가 머리에 부딪히죠. 생명의 꽃이 옵니다. 보너스. 여기서 고기를 주다니. 원래 보너스인데 마리수가 너무 많다고 고기를 준 건가? 보너스 나오는 것만 봤는데 웬 고기? 이 부분은 언더보이가 생각이 나죠. 성에서 뚝 떨어지고 나니까 가시가시 수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가시가 뾰족뾰족 박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수영장이야. 수영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악어 닮은 공룡한테 결국 한 입 먹혔죠. 혹시나 뭐래도 줄까 해서 때려봤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요. 부딪히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에너지가 한 칸이 빠지는데 다행히 쟤는 착하네요. 빠진 만큼 돌려주니까요. 이 게임을 그래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는 즉사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적한테 맞아도
한 번에 즉사하던가 추락해서 떨어져 즉사를 하던가. 이런 액션 게임은 그런 구간이 꼭 있잖아요. 액션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구간을 보면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은 게임이라 난이도가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시간 끌기용 미로 같은 그런 스테이지도 없는 게 마음에 듭니다. 이 악어 공룡도 한 대도 안 맞고서 에너지 좀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본전이었고요. 드디어 물속 구간이 끝났습니다. 캐릭터가 숨을 참고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왠지 저도 숨을 참고서 게임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트리케라톱스 닮았죠? 세 방을 맞아야지 죽는데 이 녀석도 꽤나 번거롭습니다. 물이 아니고 녹색이 보이죠? 산성룡액? 그런 건가 봅니다. 이 성에 처음 왔을 때는 탑의 중간 이상쯤 높이였는데 중간에 한번 쭉 떨어졌죠.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성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물에 빠지니까 에너지가 그냥 쭉쭉 빠집니다. 보트 단위로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보스전 아닙니다. 다음 구역으로 왔어요. 뼈다구만 있는 개겠죠. 경비견 같은데 뼈만 남았습니다. 밥을 잘 안 주나봐요. 정말 올라와도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성의 중반쯤 됐을까요? 모처럼 만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오를 수 없는 방.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밟으면은 문이 열립니다. 여기도 오른쪽 상단에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틈은 구석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익룡의 도움을 받았네요. 보너스 그리고 왕하트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고기 먹었으니까 화난 상태로 빠르게 밖을 지나가야겠죠. 그런데 뼈 다리가 우리의 마음이랑 다르게 빨리 도와주지 않네요. 여기도 보스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가야지 보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녀석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나온 보스, 그러면 또 지나가면 두 번째 보스 나올 테고요. 얘네들이 여기에 얼려져 있는 거겠죠. 벽돌 자체가 다 얼음벽으로 쌓여 있는 거 보니까 패배한 보스들을 냉동을 시켜놨나 봅니다.
이제는 보스전을 할 줄 알았더니 아직 더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원시인 정말 힘 좋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도 헤엄을 쳐서요. 끝판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알 4개를 떨어뜨렸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폭포가 작은 게 있습니다. 수영칠 수 있고요. 아이고, 갈라지는 발판입니다. 밟고 올라갔더니 이제는 보스전이겠죠. 아, 5번째 스테이지 보스전인 줄 알았더니 기존 클리어했던 보스랑 한 번씩 더 싸우게 만들어놨군요. 그러니까 아까 끝판왕이 떨어뜨린 계란이 기존 보스들을 깨우는 부활절 달걀 같은 거였네요. 지금 상대에도 굉장히 쉬운 첫판 보스고요. 천장을 박치기를 하니까 얼음이 깨지면서 먹을 게 나오네요. 슈퍼마리오 같죠? 분신술 사용하는 닌자 보스죠. 분신은 자신의 꼬리였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는 꼬리가 있었는데 분신술을 사용 안 할 때는 꼬리가 없네요. 꼬리가 잘려서 나갔군요. 전에 만났을 때는 바닥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상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여기는 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할만하네요. 번쩍거리는 무적 시간을 이용해서 밑에서 헤딩으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아, 이 녀석한테는 꼭 한 마리가 잠을 자네요. 죽었다는 표현을 잠자는 걸로 한 거 보니까 원시인을 냉동 상태에서 발견을 했다, 그런 컨셉으로 잠자는 모습으로 죽는 걸 표현한 게 아닐까요?
내일의 조 보스. 이 녀석은 유도탄처럼 날리는 펀치는 에너지가 별로 안 빠지는데 직접 때리는 스트레이트,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한 방에 에너지가 2칸이 빠졌었죠. 어우, 피할 틈도 없이 바로 그냥 강펀치를 날려버리니까 에너지 쑥 빠지네요. 피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보스전을 하는데 말이죠. 왜인지 아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뭐야, 여기는 아무것도 안 주네요. 에너지도 없는데. 혹시나 하고 두들기면서 갔더니 여기서 그나마 조금의, 오, 큰 거 나왔다. 여기서 에너지 채워주는군요. 이제 5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제일 여성에 가까운 캐릭터를 보게 됐네요. 보스가 무슨 알시카인가요? 약점은 앞에 전기가 빠지직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저 상대편이 이 알시카를 조종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인공지능인가? 옆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T하고 3. 끝판왕의 이니셜입니다. 타마고돈 3세, 그건가 봅니다. 드디어 클리어를 하니까, 아이고, 저 여자 캐릭터가 공룡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더니 사라졌어요. 일단 가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저 안에 들어가 있네. 네, 같이 타고 가면 되겠죠. 게임 초반에 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따라다닌 게 맞네요. 여지껏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녔던 뼈 엘리베이터가 박살이 났어요. 여기는 문랜드 달이고요. 이제 끝판왕하고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나 봅니다. 달에 토끼가 사는 게 아니고 공룡이 달고 있었군요. 이 보스의 약점은 코 쪽이거든요. 그런데 한 대 때리면은 나도 한 대 맞는 데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이 좀 많이 있어야지 되는데 12마리가 있으니까 충분하죠. 죽으면서 클리어를 하면 됩니다. 오,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법의 삼지창인가요?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특별한 공략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마리수로 머릿수로 몰아붙이면 됩니다. 이 게임의 장점이죠. 죽어도 바로 부활한다는 거. 저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대 치면은 무조건 나도 에너지가 다는데요. 잘 때리면은 안 달겠죠? 제가 잘 못 때리니까 에너지 깎이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사라지면은 내 머리 위에서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간을 잘 활용해서 피해줘야지 됩니다. 라고 공략을 하면 되겠죠. 한참 공격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 쓰러지나요? 아,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왕관이 벗겨졌네요. 이제 엔딩이겠죠?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가 풀렸고 평화를 되찾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엔딩이 좀 부실합니다. 이 게임 자체가 스토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딩까지 그렇게 만들었군요. 저는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지루한 부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원전 만년 그 시대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등장하는 적들의 이름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적이 등장할 때 이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성실히 포함을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